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주말에 만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좀비 영화입니다. 최근에 부산행이라는 이 좀비 영화, 한국형 이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죠. 한국의 좀비 영화는 이전에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소규모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좀 KTX라는 이런 대형 좀비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0만 관객을 넘길 걸로 보이고 깐느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고 어쩌고 하는데요.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좀비 영화가 뭔가, 왜 만들어지는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하도 머리가 복잡하고 아파서 그럴 때는 액션 영화를 보거나 좀비 영화를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한 편에 보통 한 몇백 명이 물려 죽습니다. 저도 가끔씩 좀비 영화를 보면 내 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좀비 영화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마이너리그한 그런 어떤 일종의 쾌감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가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됐는데, 원래 좀비라는 것은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의 주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주술사에게 가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뭘 비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주술사들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죽은 사람을 소생시켰다 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을 일종의 약물로 마취시켜서 죽은 척 만들었다가 다시 되살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믿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죽었던 시체를 주술을 통해서 되살리는 것이 이 좀비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좀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머리는 시체라서 다 썩어서 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술사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좀비 영화에는 좀비는 듣지도 보지도 생각도 못하고 대부분 저거 가서 들고 와 하면 일하는 노예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좀비들입니다. 자, 무덤 안에 낮에는 들어가 있다가 보통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좀비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상 이 좀비 영화가 좀 1930년대에 영향을 받아서 나와서 요즘은 주요한 이 서브 장르로서, 유령영화, 귀신영화의 서브 장르로서 좀비 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월드워 Z라는 유명한 이 좀비 영화가 있었고요. 또 원바디스라는 좀비 코미디 로맨스 영화까지 나왔고, 또 영국에서 만든 28일 후, 28주 후 같이 분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좀비가 되는 영화도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밀라 요보비치가 매력적으로 나오는 좀비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비는 국가의 어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좀비가 결국은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또 좀비 영화의 최근에 2005년 이후의 장르는 나는 전설이다 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이 좀비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좀비가 나와서 세상이 거의 좀비 때문에 망해버리고 거기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의 생존 행진을 다룬 영화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좀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할리우드에서는 1950년대에서는 외계인, 그 다음에 외계 괴물, 또 이상한 괴물 등이 주로 영화에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미지의 공포를 상징을 했죠. 그래서 흔히 50년대 때는 핵전쟁이나 이 메카시즘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자나 어떤 외계인 등을
핵전쟁 등을 이렇게 외계의 어떤 우주인, 외계 생물 등에 견주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년에 이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이 좀비 3부작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시체들의 새벽, 죽음의 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영화에서 거의 오늘날 나오는 모든 좀비 영화의 원형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체가 갑자기 깨어나서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좀비에게 물리면 다시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비가 된 가족들에 대해서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걸로 인류가 종말되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비는 당시 68년에 미국 사회가 월남전에 대한 문제, 히피족 문제, 또 각종 대학가 시위, 반전 문제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문화적, 사회적 전환기였습니다. 또 미국이 무너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미스미디어나 정치에 세뇌되어서 사고력을 잃은 현대인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좀비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비가 영화화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살아있지만은 사실상 물리면 곧바로 좀비가 되면서 좀비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인간이 더 잔인하고 야비하고 뒤통수를 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아니면 좀비가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인간이지만 좀비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공동체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붕괴되면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언제 등을 돌려서 나를 칠지 모른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도 나를 배신할 줄 모른다라는 현대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좀비 영화로 이렇게 가시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요 데드 스노우 2라는 이 좀비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느 날 죽었던 나치의 좀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보물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보물을 발견했던 이 젊은 사람들을 물에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치의 이 팔이 잘려서 좀비에게 팔을 뺏기고 애인과 친구들을 뺏긴 한 젊은이가 복수를 하러 가는데 좀비가 땅에 좀비 팔을 대면 또 다른 좀비가 살아나서 시체들이 살아나서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팔이 잘렸는데 병원에서 우연히 실수로 좀비 팔을 하나 갖다 붙여서 이 친구에게도 이 죽은 시체를 살리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치 부대에 끌려갔던 러시아 군인들을 되살려서 러시아 좀비들로 나치 좀비를 하고 붙게 만듭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영화 끝에 토탈 이클립스 오브 하트인가 이 보니 타일러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 감명도 좀 깊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좀비 영화는 나름대로 말도 안 되고 황당하지만은 다양한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지구가 혁전정으로 멸망을 해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멀리 이렇게 뭔가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국 같은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다니는 영화인데요. 결국 아버지가 죽고 말죠. 그 영화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법과 도덕 규범과 양심을 상실하면 이 로드라는 영화에서 더 로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폭력적이고 남이 가진 조그마한 양식이나 조그마한 생필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자, 지구가 핵전쟁 등으로 해서 국가나 시스템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사람은 동물하고 짐승보다 더하면 됐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을 다룬 영화는 하나 더 있죠. 매드맥스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호주가 핵전쟁으로 멸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자, 그때 사람과 의식을 가진 채 조그마한 식량이나 물이나 기름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과 이 무의식 상태에서 이 본능적으로 사람의 피를 빨려고 하는 좀비 사이에 누가 더 나쁘냐? 사람이 더 나쁘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 가진 기성의 틀만 무너지면 언제든지 좀비가 될 만큼 허약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지구 멸망의 묵시론적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보면 결국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뭐 정부는 폭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폭도들에 비해서 부산행 열차에 탄 사람들이 열차 내부에서 좀비로 변해가는 그런 어떤 좀비들과 사투를 벌여서 뭐 끝나는 이런 영화인데요. 대다수가 죽고 몇 명이 사는. 근데 그 영화는 왜 좀비가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끝나는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비가 생겼다 이런 영화인데요. 좀비 영화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국산 좀비 영화라고 하면서 꾸역꾸역 우리 관객들은 더위를 피해서 보러 가고요. 또 정치인들이나 좌파평론가들은 제가 여기에 좌파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비꼬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메르스나 세월호 같이 국가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속일 때 그것이 좀비와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묘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모든 좀비 영화가 불친절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좀비 액션 외에 무슨 메시지가 있나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가 한때 워킹 데드 미국의 이 시리즈 영화 워킹 데드를 좋아해 가지고요 정신없이 봤습니다. 그 4편 1, 2부까지 보다가 그 뒤에 5편부터는 안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워킹 데드를 보면 자 어느 날 좀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기존의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지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과 인간성을 상실해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어떤 심리적을 다루면서 누가 더 좀비스러운가 이런 부분을 묘사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잔인하죠. 제가 한 4부까지 보다 보니까 저도 영혼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그 뒤에 보기를 꺼려서 5부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비 영화는 팬들, 소수의 컬트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을 2004년에 잭 스나이더 300그 감독이 이 새벽의 저주라는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저도 뭐 그래서 그 뒤에도 이 크레이지 스테이크 랜드 뭐 이런 좀비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도 다 이렇게 자기 컬러가 있죠. 원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은 뛰지를 못합니다. 아니 시체가 살아난 건데 좀 부패해 있는데 뛰면 뼈나 관절이 다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비는 느릿느릿 걸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별별 좀비가 다 생겼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은 그냥 사람처럼 뭐 빛의 속도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느릿느릿한 좀비, 뛰는 좀비 이런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느릿느릿한 좀비와 사람과의 대결을 보면 저렇게 느린 좀비한테 인해 전술로 밀려서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요. 이제 뛰는 좀비 영화가 나온 뒤부터는 사실상 긴장감도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비 중에서 햇볕을 보면 이렇게 재가 되어버리는 좀비. 제가 그 뭡니까 이 캐서린 비클로우 감독의 그 영화 뭡니까 새벽의 키스인가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좀비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햇볕을 보면서 타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강렬한 기억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햇볕을 보면 타버리는 그런 드라큘라에서 가져온 좀비 모티브도 있고요. 원래 이 좀비라는 것이 피를 빤다거나 또 밤에 주로 활동을 한다거나 그 좀비한테 물리면 또 좀비가 된다라는 부분은
예초 부두교에서 나온 좀비와는 다른 드라큘라의 어떤 이 모티브가 좀비 영화에 그대로 이식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즐겨봤던 이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들,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이 크리스토퍼 리가 나오는 드라큘라 영화가 시리즈로 극장에 상영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3일 극장이나 삼성 극장, 그 다음에 보링 극장에서 동네 형님들 손을 잡고 드라큘라 영화를 따라서 보러 간 적이 많았습니다. 참 그때는 그 드라큘라 영화가 요즘 보면 유치하고 시시하기 짝이 없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밤이 되면 관뚜껑을 열고 나타나고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가 가슴에 십자가를 받고 마늘을 끌고 햇빛을 보면 타들어가고 뭐 이런 드라큘라 영화였죠. 근데 이제 좀비도 보면 밤에만 움직이는 좀비가 있고, 요즘은 뭐 밤낮 관계없이 움직이는 좀비들도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밤에는 조금 활동성이 뛰어나고 낮에는 좀 떨어진다, 요런 차이만 있지 요즘 좀비는 또 드라큘라의 그 모티브에서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또 좀비에 감염되는 것도요, 물려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좀비가 내뿜는 가스에 또 감염되는 그런 좀비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하는데요, 원래 애초에 좀비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좀비는 이 보는 좀비도 있고 듣는 좀비도 있고 뭐 별의별 감각을 다 느끼는 좀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비가 되는 원인 중에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이러스가 생겨서 널리 확산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국가나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되어서 좀비가 됐다 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동물에서 변종이 생겨서 좀비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좀비 발생 원인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비 영화가 상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 법과 제도, 도덕, 양심이 무너진 이후의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묵시론적 영화는 사람이 기존의 이 사회를 규정하는 모든 틀이 무너진 이후에 얼마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나 없는가를 따지는 쪽으로 주로 보여주죠.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비 영화가 담고 있는 유일한 한마디로 교훈이거나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회의 규범이나 간섭, 남의 시선, 내 위치, 지위 등을 이용해서 참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 한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좀비가 됩니다. 특히 제가 엊그제 SNS는 사회적 낭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SNS에 기대어 가지고 사드라든지 각종 정치 사회적 문제에서 좌우 진보 보수라는 자신 스스로의 한마디로 자기 체면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몇백 명이면 충분한데 수백만 명이 한국에는 이념의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념의 좀비가 되면 특정 사안에 대한 자기 생각이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이념이 갖고 있는 틀에 따라 좌우됩니다. 보수 진영에서 한마디로 이 경제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에 대한 나름의 확신, 저는 뭘 알고 그런 확신을 가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속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종북이나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북한에 대한 이 좌파 진영의 확신,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확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좀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30%가 될지 20%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정 이 일종의 정치적 폴리테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 보냅니다. 저는 이번에 진중권 씨가 한국형 좀비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저도 이미 이런 일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뉴스 브리핑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좀비가 되지 않도록 대중들을 계몽하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절대로 좀비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요, 좀비 영화를 보면서 살점이 난무하고 그런 영화를 고어라 그러죠. 피가 난무하고 잔인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좀비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느껴야 될 부분은요, 좀비 영화에서조차도 은유적인 코드로 국가와 사회를 비판하는 좌파진영 특유의 코드를 담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한국의 썩은 평론가들의 어떤 좀비가 되지 마시고요. 좀비 영화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 좀비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서 흐느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내고 피를 탐하는 좀비가 자기 자신이 아닌지 한번 새기면서 좀비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일 엄청난 더위가 덮치고 있는데요. 좀비 영화 보면서 머리도 좀 식고 또 스스로 좀비도 좀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행이 요즘 인기를 끈다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모두 좀비가 되지 말자고 좀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좀비 영화가 다루는 이 아포칼립스, 즉 묵시론적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진 지구 멸망을 다루는 그런 사항들은 과연 내 스스로가 가치나 사고에서 저럴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만의 관점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는 철학적인 영화로 좀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